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글로벌 CSS 팀의 김정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세션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컴퓨팅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운영을 잘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인 AIOps를 활용한 지능형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AIOps는 옛날에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AI 인프라의 운영 환경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과거 여러분들이 아셨던 AIOps하고 현재 AIOps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AI 인프라를 위해서 이 AIOp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프라 운영 환경을 보겠습니다. 아마 오후 첫 시간부터 되게 다양한 그 네트워크 디자인을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AI 모델이 되면은 사용자가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프론트엔드가 있을 거고요. 그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GPU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엔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겁니다. GPU 간에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기도 하겠죠. 또한 스케일을 늘리고 GPU 애저 서비스를 위해서 VXN EVPN이 또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트래픽 처리하는 방법과 다르게 플로우 베이스가 아니라 모든 링크에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하분산 방식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GPU와 GPU가 서로 통신할 때 손실 없이 통신하기 위해서 로키 버전 2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GPU도 알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AI 인프라 환경은 기존의 인프라를 빼고 새로 AI 인프라를 넣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 운영을 하시면서 또 AI 인프라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팀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GPU 상태, 부하 분산, 그리고 GPU와 GPU와 통신할 때 원활하게 흐름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시려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시스로그나 SNP 가지고는 살짝 부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GPU 간에 플로우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버팀을 통해 가지고 현재 GPU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그 GPU가 위치를 확인하고 어느 스위치인지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에 CLI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통신에 패킷이 빠지고 있는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GPU 서버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CPU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AI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한다 그러면은 CLI 방법은 약간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드릴 게 AIOp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AIOps는 나온 지가 한 11년 됐어요. 11년 전에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멀티 도메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자에서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AIOps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스코에 들어오기 전에 통신사에서 AIOps를 개발을 했었고 또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IT에 사용할 수 있는 AIOps 모델도 개발사까지 찾아가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AIOps 얘기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AI라고 하면 대부분 생성형 AI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모델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정의한 것처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기술로 나왔습니다. 뭔가 살짝 부족할 수 있다고 느끼시겠죠. 하지만은 실제로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상 징후를 빨리 감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AIOps를 도입한 고객들 중에서 여러 개선 사례들이 나와서 보고서를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은 운영 비용이 절감됐다고 얘기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AIOps로 대체를 하면은 운영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를 빨리 인지하고 조치를 자동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장애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장애 처리 시간이 줄어들면은 서비스 가용성이 좋아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된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하다가 평상시에 감사가 진행되면은 지적을 받아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봐서는 AOPS를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굳이 안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객사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실제로 AOPS를 쓰신 분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AOPS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활용 사례보다는 기술에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 기술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머신러닝을 학습해라는 강제로 교육하라는 것들 받으셨을 겁니다. 사례보다는 기술이었죠. 두 번째로는 AI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챗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집을 사는 방법. 그랬더니 알려주는 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고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예. 만약 이 방법이 맞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파트 한 채씩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제가 듣고 싶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AOPS의 그 당시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AOPS를 도입을 하면은 운영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했다고 비평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새 시어머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원래는 루트 커즈를 딱 찾아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루세스에서 매일 점검을 한 다음에 이것을 조치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그 내용 중에는 바로 조치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조치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리든 AI를 돌리든 생성형 AI를 돌리든 보시는 것처럼 값이식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AI가 자동으로 조치한다 그러면은 내 직업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지브리 얘기를 했는데 지브리가 파스도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소설가처럼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가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소설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차라리 AI가 빨리 하고 설거지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 정도 요구사항이면 저희 집사람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AIOPS를 보면은 자율주행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현재는 4단계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델을 보면은 웨이모라 그러죠. 무인 택시입니다. 운전자 없이 승객을 원하는 데까지 데려주는 택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택시에 카메라고 센서가 달려 있어요. 참 흥미롭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는 3단계까지는 다 지원한다 그럽니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4단계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차 어디 건지 혹시 아세요? 벤틀리입니다. 벤틀리는 작년에 우리는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질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 중에서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카메라가 달린 흰 차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시커먼 차. 네, 어떤 차가 더 타고 싶으세요? 네. AIOPS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AIOPS를 개발했던 분들은 주로 AI 전문가였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하고 실제로 현업에서 운영자들이 원하는 업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이런 최초의 AI 모델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시스코도 이제 다른 모델의 AIOPS를 좀 생각을 하겠다 해서 새로운 AIOPS 모델의 진행 방향을 정의를 했는데요. 티밍 위드 AI입니다. 다시 말해서 AIOPS를 쓰면은 AI가 나한테 숙제를 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운영팀이나 운영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 기반의 AIOPS들도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 중에서 운영자가 꼭 필요한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경보를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AIOps 솔루션들을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쓰면은 어떤 분들이 실제로 이 AIOPS를 쓰더라도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델에 맞춰서 똑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능형 모니터링 케이스는 시스코가 그동안 진행했던 IT망에 적용한 AIOps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도 2017년부터 AIOPS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좀 더 현장에 맞게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현재 모델은 멀티 도메인 AI 플랫폼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든 이게 연동할 수 있고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 모니터링 가능한 그런 AIOps 플랫폼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특징은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올 텐데 여기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메인 간 상관관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를 담당자에 맞게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치가 확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AIOPS를 개발을 하고 적용한 결과를 보면요, 많은 개선 효과를 거뒀는데요. 우선은 장애 처리 시간이 기존에 1000시간 이상 되던 것들이 연단위죠. 현재는 한 100시간 단위로 줄어들었고요. SLA도 5/9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장애 처리 시간도 처음에는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한 2.8시간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줄은 걸로 나오게 되죠. 지능형 모니터링을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처음에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처럼 일단 장비는 기본적으로 CLI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설정도 할 수 있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SDN 플랫폼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UI 인터페이스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설정하거나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클릭 하다 보니까 이제 클릭도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AP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땡겨 받거나 아니면 일련의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 자동화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 모델로 이제는 일반적으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더라도 이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진화되고 있는데요. 시스코 솔루션 중에서 카탈리스 센터라든가 혹은 보안 플랫폼 혹은 협업 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스코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서 현재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IOPS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교훈을 가지고 현재 많은 방향을 진화하고 있는데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서 AI 인프라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AIOPS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겠지만은 AI 인프라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네트워크 컴퓨팅 그리고 플랫폼 보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 있겠죠. 제일 위에는 AI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사용자는 보안 접속을 통해서 이 AI 모드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AIOps 모델이 필요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자마다 원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 모니터링 영역이 있고요. 실제로 이 AI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서비스를 체크를 하고 보안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내용 다 이번 커넥트에서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세션은 아래쪽에 있는 AI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보면은 실제로 AI 인프라를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서버 그리고 이제 GPU 자원들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넥서스 스위치나
UCS 서버는 기존에 있는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나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만약 스플렁크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으면은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보면은 넥서스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땡겨갈 수도 있지만은 개별 스위치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땡겨갈 수 있도록 스플렁크에서는 DCN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도 쉽게 연동을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인터사이트 앱이 있고요. 근데 만일 이 앱이 제공해주는 데이터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GPU 상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스크립트나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스플렁크로 보내서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일일이 찾아가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어시스턴트가 있어서 그 AI 어시스턴트한테 질문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면은 더욱 좋겠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유니파이드 업저빌리티, 이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AI 인프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넥서스 기반으로 AI 네트워크 구축을 하시더라도 BGP나 EVPN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부하 분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한 개의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키 버전 2, 실제로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는지, 현재 컨제스션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GPU에 대한 리소스 상태도 동일하게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기존의 인프라를 모니터링 하셨던 것처럼 호스트 상태, 플로우, 트래픽, 근데 하드웨어 상태도 역시 동일한 플랫폼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속하게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미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장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셔서 진행하시는 일일 점검이라든가 주간 분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AI옵스한테 역할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부분은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많이 섭섭하실까봐 한번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AI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이미 챗 GPT도 그렇고 여러 가지 AI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운영의 환경에 맞게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세 가지 모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에이전트 모델을 쓰고 대안은 어떻게 나누면서 결과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우선은 챗 GPT가 하는 것처럼 대화를 편하게 나누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운영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델과 내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음성 인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CLI 명령어 쇼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미국 운영자한테는 쇼가 보여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여줘 라우팅, 보여줘 하드웨어. 그렇게 간단하게 물었을 때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플로우, GPU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시스턴트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죠. 실제로 산출물을 제공해 줄 때도 저희가 챗 GPT에 물어보면은 장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읽어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내가 운영할 때 원하는 데이터는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혹은 플로우 정보가 담겨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왼쪽에 있는 그 방식을 기법으로 한번 AI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은 보여달라는 얘기를 보여줘, 보여줄래, 보여줄래요? 그리고 최근 드라마에서 제주도 방언을 많이 얘기하죠. 제주도에서는 보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걸 인지를 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휘를 인식할 수 있도록 LLM 모델을 연동을 해서 저희가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통합 플랫폼과 함께 저희가 개발한 AI 어시스턴트를 좀 가지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모를 진행할 저희 AI 비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저희 AI 비서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제가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예,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AI 인프라 모니터링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GPU 상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영어하고 한글을 동시에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 모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 비서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GPU 상태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시는 것처럼 알려주죠. 그렇죠? 저한테 알려준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제가 현재 상태의 성능이라든가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량, 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좀 더 내용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스플렁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다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봤던 화면이에요. 이거를 아까 어시스턴트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I 이 비서는 웹엑스 스페이스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이 웹엑스 스페이스는 제 핸드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보면 우리가 음성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호스트 상태 알려줘.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이제 제 음성을 요즘은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호스트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플랫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비슷하죠. 아까처럼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그 스플렁크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전체 호스트 개수, 그리고 각 호스트가 흐르는 트래픽 정보, 호스트의 위치, 그리고 각 호스트가 현재 어느 호스트하고 통신하고 있는지 플로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똑한 AI 비서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영자는 운영자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번 그 단톡방에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만든 AIOps 팀이고요. 여기 사용자에다가 비서를 한번 초대해 볼게요. 실제로 여기다가 초대를 하면은 아까는 저 혼자만 봤는데 다른 사람들과 그 결과 같이 쉐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할 텐데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비서로 호출해서 제가 여기다가 현재 네트워크 플로우를 캡처해 달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플로우를 캡처해 달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번에는 아까 그 네트워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플로우 정보들을 제가 좀 더 운영하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비서가 확인을 해줄 겁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주는 데이터는 전체 플로우 정보가 있는 CSV 파일이에요. 요거를 실제로 눌러서 보면은 평소에 운영하실 때 장애 났을 때 분석하기 좋게끔 IP 정보, 포트 정보, 그리고 해당하는 트래픽 양, 그리고 이게 어느 장비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지 정보도 같이 포함된 데이터를 하루치를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팀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팀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통신이 되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는 넥서스 대시보드가 제공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대시보드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비서가 저한테 보내준 거고요. 전체가 다 파랗죠. 정상이네요. 마찬가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저한테 던져주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정보를 물어왔고 개별적인 질문도 얘가 대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비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플로우 특정 IP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오타를 쳤네요. 예, 오타도 인식을 하죠. 예, 찰떡같이 알아듣고 참 대답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물어보고 하나씩 대답을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서한테는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이 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저한테 하나씩 알려줄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회사에 계신 임원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저희들한테 날리시죠. 예. 한번 어떤 대답을 해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준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NDI에서 보면은 특정 플로우에 대해서 이 플로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장비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이 있거든요. NDI에서 보려면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데 비서를 쓰면은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그 호스트에 대한 그 정보를 보면은 스플렁크에서도 실제로 볼 수 있지만은 아까 보셨던 화면 중에서 하나의 호스트에 대해서 트래픽이 얼마고 플로가 얼마인지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호스트가 누구하고 통신하고 있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위에도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ACI 업그레이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업그레이드 검증도 한번 얘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해줄까요? 네. OS 업그레이드를 검증해 단다고 검증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ACI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CX에서는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사전을 검증하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내가 장비에서 직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비서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78개에 대해서 체크를 해줬고요. 58개는 패스했는데 나머지는 실패한 것들이 좀 있네요. 어떤 것들이 실패했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현재 비서가 저한테 던져준 이력 데이터를 보고 각 그 항목마다 체크한 결과가 패스했는지 혹은 페일 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택 케이스를 열면은 저희 택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에어옵스 지금 보셨을 때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프라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도 똑같이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고 새로운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AIOps인데 최초에 나왔던 AIOps의 모델과 달리 현재는 운영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시스코의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은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AIOps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데모를 보시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데모를 준비를 하면서 살짝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파트너에서도 동일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데모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반가웠고요. 그 부스에 가서도 어떻게 이걸 구현을 했는지 확인하셔도 되겠지만은 오늘 보신 데모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시스코 부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부스에 가셔서 실제로 어떤 것들 더 많은 유스 케이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했는지도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AI 옵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